안녕하세요, 숨마실입니다. 그동안 저희 숨마실 TV에서 산림과 관련된 그런 방송, 또 농업과 관련된 그런 방송을 많이 해드렸습니다. 최근에는 그 임업에 대한 관심이 또 높다 보니까 임업 정보를 또 많이 방송해 드렸고요. 또 임업 직불제 등등 산림 관련된 그런 정보도 많이 방송해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제 최근에 그 산림이 이슈가 되다 보니까 또 산지를 이용해서 여러 가지 개발도 하고 싶고 또 집도 짓고 싶고 이런 분이 많이 계신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저희 숨마실 TV에서는 산지 이용과 관련해서 간략하게 어떤 절차를 밟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발췌해서 저희들이 방송을 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인 정보니까요, 더 세부한 정보는 다음 또 기회에 방송을 해드릴까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산지 이용과 관련된 가장 기본적인 정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자, 산지를 이용하려 그러면은 산지 계획적인 보존과 이용을 위하여 산지를 이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일정한 행위 제한과 함께 산지 전용 허가 기준을 적용하고 있죠. 그래서 이것이 이제 산지 관리법이 있는데요. 보존 산지인 임업용 산지와 공역 산지를 이용할 경우는 허용 행위를 제한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보존 산지는 임업용 산지와 공역 산지로 나눌 수 있죠. 보통 우리가 임업을 경영하고 약용작물을 재배한다든지 할 경우는 임업용 산지에서 많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다음에 그 준보존 산지에서는 행위 제한이 없습니다. 산지도 준보존 산지가 있죠. 다만 자연 친화적인 산지 개발을 위하여 산지 전용 허가 기준은 모든 산지에 적용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산지라고 하는 것은 일반 농지와 다르게 좀 더 강화된 그런 산지 관리법을 적용하고 있죠. 따라서 산지를 이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이용 목적에 따라서 산지 전용 허가, 산지 전용 신고 또는 토석 채취 허가를 반드시 받아야 됩니다. 그렇죠? 우리가 산지 전용 허가 이전에는 일시 사용 신고라든지 이런 제도가 있습니다만은 그것은 아주 가벼운 행위를 했을 때 그런 것이고요. 복병적인 그 산림을 활용할 때는 산지 전용 허가, 산지 전용 신고, 토석 채취 허가를 받아야 된다. 그러한 얘기입니다. 자, 절차를 한번 볼까요? 산지를 이용해서 산지를 전용받고 산지를 이용할 때는 우선 그 민원인이 민원 신청하게 됐죠. 이것은 시군구 지방자치단체 민원실로 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민원을 신청하게 되면은 관련 기관에서 이제 건축법 등을 검토하게 되죠. 그리고 목적 사업에 대한 관련 법령 타당성을 검토하게 됩니다. 그리고 한 부서에서 하는 게 여러 부서를 돕니다. 그래서 허가 의제를 이제 서로 협의를 하죠. 산지 관련 부서 협의 또는 산지 전용 허가 등등 관련해서 여러 관련 부서를 이렇게 돌게 됩니다. 그리고 행위 제한 및 허가 기준 적합성을 이제 검토하게 되죠. 그리고 산지 편의 면적, 산지 관련 부서에서 산지 전용 허가 등에 대해서 검토를 한 다음에 건축 허가 등 목적 사업을 위한 인허가 등이 불필요할 경우에는 산지 관리법에 의한 산지 전용 허가 또는 신고를 득하여 목적 사업을 진행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를 이제 검토한 다음에 건축이 주로 많이 해당이 될 텐데요. 건축 허가 등을 이렇게 검토를 해서 타당성이 있다 그러면은 목적 사업을 인허가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는 또 산지 전용 허가도 포함되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 가지 부서를 빙빙 돌아서 모든 것이 타당성이 있다 그랬을 경우는 목적 사업 인허가를 하게 되는데요. 이제 건축 부서 등 목적 사업 관련 부서 또는 산림 부서를 다 이렇게 돌게 됩니다. 돌아서 최종적으로 이 산지에 대해서 여러 가지 민원이 신청한 타당성이 있다, 허가를 내줄 여러 가지 조건이 부합된다 그럴 경우에는 허가증을 이렇게 발급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모든 것은
민원 신청을 시군구민원실에서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직접 접수를 하시면 되고요. 우편 접수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런 관련 제한 사항을 모두가 검토가 끝난 다음에 허가증을 발부하게 됐다.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 시스템을 잘 이해하시면 민원을 신청할 때 상당히 도움이 되시겠죠. 자, 허가 기준은 산지를 이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경관 및 생태계 훼손 최소화, 재해 방지, 수질 보존 등을 위해 산지 전용 허가 기준을 적용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 산지 전용 허가 시 산지 구분에 따라서 대체 산림 자원 조성비를 부과하고 징수합니다. 대체 산림 조성비는 나무 심기, 숲가꾸기 등 산림 자원 육성에 재투자되죠. 그렇기 때문에 산림 대체 자원 조성비는 반드시 납부를 해야 된다. 자, 준보전 산지일 경우는 제곱미터당 6,790원입니다. 준보전 산지. 그다음 보존 산지. 보존 산지는 아까 임업용 산지와 공영 산지로 나눌 수 있다 그랬죠. 보존 산지에는 8,820원 제곱미터당 이렇게 부과하게 되어 있고요. 산지 전용 제한지기라고 있습니다. 산지 전용 제한지기에는 제곱미터당 13,580원이 부과되게 되어 있네요. 그래서 산지 전용 제한지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만 특이한 사항일 경우에는 제한이 허용된 경우도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해놓은 것 같습니다. 산지 전용 제한지기는 13,580 제곱미터당 그렇게 대체 산림 자원 조성비를 납부하도록 그렇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자, 산지 전용 허가 기간이 있죠. 산지 전용 허가 기간은 산지 전용 허가, 변경 허가, 협의, 변경 협의, 기간 연장, 취소, 용도 변경 등에 대한 허가 권한은 산림 편익, 면적 규모별로 시도지사, 지방산림청장과 시장군수구청장, 국유림관리소장이 위임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도지사, 시도지역과 계획관리지역 안에서는 전 면적을 지자체에서 위임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요. 자, 100만 제곱미터 이상은 산림청장이 허가를 합니다. 직접 허가를 하죠. 그 다음에 3만에서 100만 제곱미터까지는 시도지사, 지방산림청장이 하게 되어 있고요. 보통 민원인들이 가장 많이 접근하는 시장, 군수, 구청장, 국유림관리소장은 3만 제곱미터 미만, 3만 제곱 미만을 산지 전용했을 경우에 허가를 하게 되죠. 그렇기 때문에 각 기관마다 이렇게 허가할 수 있는 면적이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통 우리가 3만 제곱미터 미만 할 경우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시장, 군수, 구청장, 국유림관리소장이 그것을 관리한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